예, 이번 시리즈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네요. 한 번 한다는 게 역시 네 번까지 이어지네요. 뭐 지금 유튜브를 얼른 보니까 광화문 역대 최대 인파 모였다. 독재자 문재인을 구속시키자. 신의 한수 현장 중계. 뭐 상진 아재, 그리고 성재준 TV가 베네수엘라로 가져와. 정치 관련돼서 다른 건 또 없나? 이 유튜브는 자기 그걸 저 음악을 가끔 들으니까 음악이 자꾸 뜨고 이렇게 하네요. 그건 그렇고요. 특별히 이상할 거 없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날 그런 어떤 시기고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자, 지난번에 이 동영상에서 이제 제목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두 개 이념의 산물, 근본 문제들, 교육 이 두 개가 지금 남았는데, 자, 이념의 산물이란 걸 보겠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제가 이번 시리즈에서 단 하나를 뽑아서 얘기하라 그러면 이념의 산물 이 부분만 뽑아서 그냥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세상의 모든 결과나 행불액은 이념의 산물이거나 그 종속물이거나 파생물입니다. 즉 모든 현상은 그 거대 근원은 이념에 있다는 것이 그 진실이고 이것이 핵심입니다. 세상을 규정하는 것은 그것을 두고 하부 구조이냐 상부 구조이냐 이런 주장들이 나누어지는데, 둘 다 나름의 상당한 진실은 있지만 더 정확하고 인간이 신뢰할 수 있는 것은 그 국가의 전체로서 국민의 이념이 도대체 어떤 상태성으로 있느냐, 어떤 방향으로 있느냐, 어떤 질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런 저의 얘기는 관념론도 아니고 유물론도 아니고 인간이라는 그 종의 본질이나 성격이 생산하거나 생산할 수밖에 없는 어떤 사물 현상을 냉정히 그리고 차분히 봤을 때 그 이치에 따른 것입니다. 결국 전체로서 시민이 필요한 이념을 보유하고 있으면 민을 위한 제도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전체 국민을 위한 주권 재민이자 되는 것이죠. 또 그런 필요한 이념이 없으면 결국 민을 위한 제도가 만들어진다고 한들 실제로는 민을 위한 제도로 실제로는 그렇게 잘 가동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만들어지기도 어렵죠. 그런 이념이, 그러니까 이념을 보유하고 있으면 그런 민을 위한 제도가 만들어지기 마련입니다. 이런 얘기죠. 국민 전체의 이념이 그런 식의 형성되어 있으면 사회 엘리트나 정치권들이 거기에 반응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게 없으면 정치 엘리트나 이런 사람들이 다행히 이렇게 좀 하고 싶어도 잘 안 되고, 설령 만들어지더라도 실제로 어떤 구체적 세상에서는 그렇게 가동되지 않고 사문화 된다든지 왜곡이 되어버린다든지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 현실이 지금 그렇습니다. 민의 의식이 그렇게 필요한 이념이 지금 안 되어 있으니까 잘 안 만들어지잖아요. 만들어지더라도 구체적으로 시행 단계에서 실제로 현장에서 잘 안 되고 이렇게 흔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념의 산물일 수밖에 없다. 여기 세상은 잘못된 관행, 부당함, 불공평 등이 형성되고 아니고
또 그것들이 시정이 또 잘못되었는 것들이 시정이 되고 시정이 안 되고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예? 원리이다. 어느 가정, 어느 집단, 어느 사회, 어느 국가이든 모든 현상은 그곳 사람들이 가진 이념의 산물입니다. 이 이념이라는 것은 별것이 아닌 그냥 사람들의 생각이고 이 생각이 이 세상을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신이 인간으로부터 조물주가 인간으로부터 그 생각 자체를 뺏어가지 않는 이상은 인간 세계는 영원히 이념의 산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뭐 흔히 이념의 시대는 이 자본주의가 이게 지금 자본주의가 이게 깊어지다 보니까 이념의 시대는 갔다. 뭐 과거에는 역사의 종언이다 이런 말이 있었지만 이런 말들을 잘 해요. 그런 말들을 잘 하는데 무슨 요즘 세상에 이념 타령에 이러는데 이런 말들은요, 인간이 사유의 차원으로 의식을 갖지 못하게 함으로써, 즉, 사유의 차원이 아닌 사물현상을 아닌 것으로, 즉, 사물현상을 입체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체계인 통상의 도덕론으로 사람을 묶고 들이려는 갑들의 전략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 이 말입니다. 흔히 그 도덕론으로 이렇게 세상을 몰고 가는 것들이 이제 그렇게 결국은 의도하든 안 하든 갑들의 전략이 되어버려요. 산업자본과 보수 정치권 등 슈퍼갑들은 국민에게 지배적 체계로서 제도, 관습, 관행 등에 대해서 그것에 기능적으로 잘 적응할 수 있는 욕망과 기술을 키우는 데 주력을 합니다. 오늘날 그 유심히 보면 역력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저 제도나 관습이나 관행 등 그 자체의 그 자체에 대한 정당성에 대한 그 자체가 정당하냐? 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할 시민적 의식을 갖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물론 이 21세기에 저런 슈퍼갑들의 전략이 먹혀들어 버렸고요. 그 결과 개개인은 모두 원자 단위로 쪼개어져서 공존이라는 인류의 최종 가치에 이르는 길이 더욱 멀어지고 있다고 지금 그렇게 평가도 할 수 있습니다. 적응이라는 경쟁 세계에서의 다수는 탈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운명입니다. 탈락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우리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탈락자 훨씬 많죠. 그야말로 큰 걱정 없이 누리고 사는 사람 일부밖에 없지 않습니까? 탈락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탈락자는 탈락으로 끝나지 않거든요.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니까 눈에 보고 비교하니까 불신, 양극화, 삶의 불안, 자살 등 부정적 현실이 세상을 지배하게 된 것도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거는 대한민국의 상태성을 보면 이념 상태 이런 거 보면 양극화, 불신, 삶이 불안하다, 자살 이거는 이상한 게 아니에요. 냉정히 보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사회적 동력으로서 작용할 그 근거로서 제대로 된 질문을 할 수 있는 시민이 과연 어떻게 해서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모이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 삶의 조건을 규정하는 근본 문제들에 대한 개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냥 문제가 아니라 근본 문제들이에요. 굵직굵직한 근본 문제들에 대한 그 개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근데 이 정권 들어서도 근본 문제에 대한 개혁을 이루지 못했죠. 지금까지 그건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 집권 세대 정치권에서 이 근본 문제에 대한 개혁은 거의 못했죠. 자, 그러면 소망스러운 이념, 즉 당위의 이념은 민이 주체가 되는 세상이 과연 만들어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형태의 그런 이념입니다. 결국 주권 재민이잖아요. 대의민주주의가 뭐고. 그 민이 그 세상을 구성하는 어떤 주체가 되어야 되는 세상이 가장
우리가 소망하는 세상이거든요. 자, 그 소망하는 세상에 부합하는 형태의 이념이 이제 국민 안에 내장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다만 그 이념이 현실화되려면 몇 가지 전제가 성립해야 됩니다. 인류 역사와 관련해서 그렇게 이해를 했을 때 몇 가지 전제가 성립해야 됩니다. 첫째로, 가장 안전하고 항구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은 역시 전체로서 민의 의식이 그것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기에는 경제 수준이라는 물적 조건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성취하고 있어야 한다는 전제를 인정하는 것이, 그 전제가 되어야지 저 안정성과 항구성이 유지되고 관련되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민의 의식도 있어야지만 의식만은 안 되고, 물적 경제라는 물적 조건도 그 국가 사회가 일정 수준 이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실패한 과거의 그 20세기, 21세기도 일부 남아있지만, 20세기 실패한 그 옛날에 소비에트 공산주의, 무슨 그 동구 구라파 공산주의 이쪽 사회주의가 체제 경쟁에서 무너지고 이런 것들이 우리 지구상에 있는데, 저는 그런 공산주의를 저는 인정하지 않아요.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 말하지만 이 지구상에 공산주의가 온 적 없어요. 1000년 후에는 올지 모르겠어요. 빠르면 500년 후에나. 그것도 일부 국가에서. 어쨌든 현실에서 그 공산주의라고 부르고 있으니까, 그 지구상에 공산주의가 실패한 이유도 저 인적 물적 요소 둘 다 현저히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적 물적 요소의, 그러니까 상당한 지적 수준과 상당한 물적 요소가 없는 그런 땅에서 공산주의를 해버렸으니까 그거는 망하는 것은 필연이었다. 제가 그렇게 보는 겁니다. 다만 그래서 자, 그런데 대한민국 경우는 어떠냐? 공산주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그런 이제 그 바람직한 어떤 이념의 상태를 가질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느냐? 그리고 공존이 가능하고, 그리고 지속적인 어떤 발전도 가능한 그런 어떤 상태가 가능하냐 판단했을 때, 다행히도 21세기 대한민국은 민이 주체가 되는 세상으로 전환이 가능한 인적 물적 요소의 기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전환이라는 용어가 중요한데, 전환이라는 그런 담대한 결단과 난해한 과정이 남아있지만 인적 물적 요소의 기초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크게 다행이고 희망인 것입니다. 뭐 다행이고 희망이지만도 전환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이제 거대한 이제 난해한 문제가 남아있죠. 예. 이 전환이라는 것은 이제 물적 요소는 우리가 그거 빈부격차도 심하고 양극화도 심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경제적으로는 그렇지만 경제 총량은 우리나라가 상당 수준이 이루어졌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것을 적절히 그렇게 민이 주체가 될 수 있는 그런 이념을 보유할 때는 그것이 적절하게 합리적으로 그거 조정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그 물적 기초조차 없을 때는 그걸 하고 싶어도 못 하니까, 우리는 다행히 그건 돼 있다 말입니다. 국가 총량은 그렇게 되니까. 그리고 인적 요소, 지적 요소는 우리가 그거 앞서 봤듯이 도구적 이익은 그 상태이긴 하지만, 그러나 어떤 지식의 양은 우리는 상당 부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어떤 학력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질적 소위 지성이라 할까,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바람직한 그런 어떤 이념의 상태의 질적 전환을 할 수 있는 그것이 훨씬 유리하다 이 말입니다. 지식의 양적인 어떤 기초는 일단 가지고 있으니까. 물론 이런 것들이 이제 거대한 어떤 작업들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둘째로, 자, 그 국민 전체의 어떤 이념 성격을 그렇게 보유하지가 못한 경우에도 이제 불가능하냐, 그런 경우에 가능은 하는데,
그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고 보는데 그걸 한번 보는 겁니다. 둘째로 인적 물적 그러니까 물적 요소도 부족하고 인적 요소가 부족하더라도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지구상에 조금 있었는 것 같아요. 인적 어느 나라가 일부 나라가 있었는 것 같아요. 상당히 행운이었죠. 그런 나라들은 일적 물적 요소가 부족한 경우에도 그 국가의 엘리트들을 포함한 정치권 전체가 탁월하고 훌륭한 공통분모를 만들어낼 역량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을 장기간 지속할 지구력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종의 집단 정치, 철인 정치이고 계몽의 정치인데 역시 이것은 민의 힘을 기초로 하지 않고 저들 엘리트 갑들의 통합된 선량한 의지와 그 지구력이란 것은 인간의 역사에 비추어서 그 기대 가능성은 많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예.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것이고, 자, 이런 이념의 모든 세상의 현상의 이념, 그러니까 이념이 부처님이에요. 모든 부처님 손바닥에서 노는 거예요. 인간 세상은 이념 그 나라의 어떤 전체로서 이념의 상태성이 무엇이냐는 그런 부처님이에요. 그게 그 부처님 손바닥에 우리는 다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부처님 손바닥이 안 되니까 안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런 부처님 손바닥을 만들고 나면 저절로 다 해결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뜯은 얘기가 지금 방금 한 이 이념의 산물이다.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핵심은. 그래서 제가 교육을 어떻게 이런 얘기 자꾸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이제 근본 문제들 교육. 뭐 이거는 제가 여러 번 수차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본 문제들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있지만 대표적인 것을 들면 재벌 대기업, 수많은 공조직, 조세, 부동산, 지난번에 얘기했던 사유재산 관련한 소유권을 포함한 사유재산, 산업 변화에 따른 국가의 조정 기능, 산업 변화에 따른 국가의 조정 기능 이런 것들은 현대 국가에서는 굉장히 현대 국가는 역할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권이나 정부는 이거는 수십 년 동안 이걸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산업 변화에 대한 어떤 양극화 이런 것들을 사회적 큰 문제를 지금 야기를 한 것이다 이런 얘기죠. 다음에 사회 안전망의 문제 이건 말할 것 없죠. 우리나라 사회 안전망만 해결되어 있어도 이렇게 그 삶이 고통스럽지는 않아요. 우리 국민들이 형편없는 수준이죠. 다음에 교육, 이 교육도 심각한 문제, 교육 문제 좀 더 이어서 하죠. 등등 재벌 대기업, 수많은 공조직의 문제, 조세 문제, 부동산 문제, 소유권 관련 재산, 사유재산권의 관련 문제, 산업 변화에 따른 국가의 조정 문제, 사회 안전망의 문제, 교육 등등 이런 근본 문제들 해결해야 될 근본 문제들이라는 굵직한 것들에 대한 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상 저것들을 제가 다룰 수는 없는 것이죠. 제 또 다른 동영상에서 과거에 이 근본 문제들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정권 초기에 저 근본 문제들을 일부라도 해결했어야 했는데 안 했다고 그것을 제가 비판하고 아쉬워하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걸 다룰 수는 없고 다만 교육에 대해서 보면 이미 다른 영상에서 이제 언급했듯이 앞에서 본 사회적 동력으로 작용할 근거로서 제대로 된 질문을 할 수 있는 시민이 되는 방향으로 교육의 프로그램이 전면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게 바뀌어야 하고 그리고 아무런 심리적 자기 검열을 하지 않으며 동시에 국가 사회의 요청이자 시민으로서의 의무이듯이 그렇게 당연히 극심한 그 탐욕적인 자본주의가 낳는 심각한 문제성을 조정하기나 치유하는 기능으로서 진보주의적 요소나 사회주의적 요소의 더 많은 도입에 대한 주장이나 그런 담론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교육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주의가 이런 거 아니고 자본주의적 요소가 너무 지배를 많이 하니까 그것은 사회주의 요소란 것은 그렇게 자본주의적인 요소를 조종하는 그런 원래 성격이 그런 것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어떻게 그것이 공존이 가능하도록 어떻게 기능을 발휘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교육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훨씬 할 수 있도록 조금 전면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교육의 방법도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 집중되는 것이 효과가 크다고 본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금방 봤듯이 최근에 있었던 검찰총장의 개혁 물타기 내지 그 개혁의 저지적 은사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보자면, 자, 그런 경우에는 국회 입법, 즉 국회 입법이라고 해서 국민의 결정을, 즉 국회 입법은 국민의 의사를 결정한 것이죠, 대의기관으로. 즉 국민의 결정을 단지 집행기관에 지나지 않는 자가, 검찰총장이라는 것은 국민이 결정한 것을 집행하는 기관에 지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국가의 행정기관이라는 것은 않는 자가 국회에 대해서 도전하는 행위라는 것은, 그것은 결국 감히 국민 의사를 짓밟는 짓이에요. 이거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죠. 이렇게 해석할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시민이라면. 그렇다면 다수 국민이 집단의 목소리로 당장 그거 평화적 집회를 하면서 검찰청 앞에서 와서 당장 엎어서라고, 네가 뭔데 감히 주권 재민 국민의 뜻을 입에 대는 그런 소리를 함부로 하냐고, 당장 엎어서라고 이렇게 나올 줄 알아야 돼요. 시민이라면. 평화적 한 1000명 모이든지 이렇게 검찰청 앞에 가지고 당장 엎어서라고, 어떻게 감히 국민의 뜻을 거부하냐고 해야 되는데, 자, 이런 것도 누가 하느냐면 정부가 뭐냐면 현 정부를, 민주당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친구들 이런 걸 안 한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전직 대통령 감옥 가는 것보다 이런 디테일에서 시민으로서 자기 역량을 발휘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에요. 민주화되고 제대로 된 국가는 이런 디테일에서 시민들이 해내는 것에 있어서 그것이 서성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전직 대통령, 전직 장관 감옥 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결국 그동안 비판 많이 했지만, 저 민주당을 지지했다는 김어준이나 이런 친구들 수두룩하잖아요. 유시민이나. 자, 그런 친구들이 얼마나 마이크 좋아요. 그렇게 민주적으로 집결시켜가지고, 검찰총장 당장 엎어서라고 시민적 목소리를 내는 것들을 규합하고 만들어내고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짓을 안 하잖아요. 국회의원들은 자기 꿀려서 못 나서면 자기 나서줘야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들이 이렇게 어떻게 민이 주체가 되는 어떤 사회가 만든다는 그런 의식이 지금 안 된 상태인 거예요. 시민이 나서가지고 그렇게 평화적 집회를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검찰총장이 뭡니까? 감히 입도 못 꺼내요. 당장 옷을 벗든가 정식으로 사과하든가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기껏 지금 보니까 장관이 간접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제지하는 그런 발언을 했는 정도더라고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 정권을 지지자들 중에서 목소리 큰 자들 있잖아요. 규합해서 평화 집회를 하면서 정상적인 국민의 의사표시를 표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검찰총장이고 무슨 검사들이고 지금 자기 어떤 사법 기득권을 유지하는 이런 자들이 감히 거기에 나서지 못해요. 다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거기서 이제 이런 어떤 중요한 개혁 문제의 걸림돌을 이제 해소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 것을 못 하는 것이에요. 입만 살았지.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이 가동되는 사회인지가 아닌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입니다. 어떻게 저런 사회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사유하고 고민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려면 결국은 교육을 통해서 시민의식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어야 돼요. 안 되어 있더라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어떤 큰 마이크를 어떤 사회에서 여론 형성할 수 있는 친구들이라도 이런 어떤 의식이, 차원 높은 의식이 되어 있으면 이게 어느 정도 가능하거든요. 그런 친구들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민주당이 현 정부가 잘 되기 바라면서도
그 지지자들에 대해서 한편 또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촛불 혁명이 뭘 해놓고는 실제로 중요한 국민의 삶에 대한 개선은 아무것도 이루어지 못했다고 이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딱 의식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 이념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념의 틀이. 그러니까 그래서 저런 사회가 될 때 비로소 양극화가 해소되고 공존의 사회로 빠르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맨날 터지는 이 이슈에만 매몰되어 가지고 잡스러운 공방을 아무리 해본들 세상은 결코 바뀌지 않아요. 만만치 않아요. 어쨌든 이번에도 그거 오늘 이 마지막 이것도 당신 무슨 소리 하는 것이냐 이렇게 할 분도 있을 거예요. 있고 뭐 동영상 올라온 분들 뭐 조회가 지금 뭐 팩맨이니 이런 친구들 보니까 뭐 10분짜리 15분짜리 올려도 뭐 10만씩 올라가고 뭐 수천 개 댓글 달리고 저 해봐야 뭐 듣는 사람도 없어요. 없지만도 어차피 시작했던 것들에 대해서 어떤 내용상 그 완전성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제가 어떤 기본을 해야 된다. 논리적인 어떤 완결성을 어느 정도 가져서 해야 한다 이런 생각 때문에 4번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의 어떤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부분을 이번 시리즈에서 좀 했다고 보면 맞겠죠. 알겠고 어쨌든 조금 더 그거 상세한 어떤 이거에 대한 얘기를 못한 것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어쨌든 고맙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